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수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제가 어릴 때 네. 개를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왜 무서워했냐면은 개 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병이 있었어요. 네. 광견병이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마치 모든 개한테 그게 다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물리면 바로 사람이 전염될 것 같고 네. 그런 공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별로 쓰이지 않게 됐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광견병이 2014년 이후로 지금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광견병이라는 병 자체를 좀 잊고 지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태국에서는요. 네.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병이라면서요. 네, 이 태국이 사실은 개들의 낙원 같은 나라예요. 가면은 이게 얘네가 윤회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불교 국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개가 우리 조상이 환생한 걸 수도 있다 이래서 절대 괴롭히지도 않고 개나 고양이들이 길거리에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자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광견병이 갑자기 막 돌아가지고 현재까지 3명이 벌써 사람이 죽었고요. 네. 방콕에서만 사람 감염자가 지금 6명이 발생했고 태국 전체로 보면 작년보다 광견병 중 감염 동물이나 사람 숫자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게 근데요. 네. 단순히 뭐 먼 나라 얘기라고만 치부할 수가 없는 네. 게 지금 우리는 개하고 광견병만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사람도 걸리는 인수공통 감염병이고요. 너구리도 걸리고 소도 걸리고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동물들이 광견병에 걸려요. 이게 견자가 들어가서 개만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진 병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다시 한번 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나라에서는 살짝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사라진 지 몇 년 됐지만 사실은 조금만 앞으로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광견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1999년 이전에는 수백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1년만 해도 30건 정도, 2002년에 78건. 그래서 생각보다 꽤 많은 숫자가 발생하다가요. 2000년 중반 이후로 좀 줄어들다가 2013년에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6건이 발생하고요. 주로 소호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광견병이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사람 발생 같은 경우에도 2005년 김포에서 마지막 한 명을 끝으로 그 이후 10년 넘게 사람 감염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네. 이렇게 갑자기 자취를 싹 감춘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게 광견병이라는 게 이게 바이러스성 질병이잖아요. 네. 근데 야생동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야생동물형이 있고 도시형이라고 해서 반려동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매년 광견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한 6만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그중에 상당수가 개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야생동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미끼 백신이라는 거를 뿌려가지고 이걸 방어를 하고 있어요. 미끼 백신. 네, 이게 한 3cm, 3cm 정도 되는 이 사각형 형태의 반죽 같은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이 형태로 돼 있어요. 그 약간 네. 느낌이 어떠냐면 듣는데 쿠키 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동물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치킨 냄새가 나서 먹고 싶게 뭐 만드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돌아다니다가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막 뿌려 놓으면은 그걸 먹고 이제 항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광견병이 경기도 북부 지역이랑 강원도 쪽에서 좀 많이 발생해요. 아무래도 북한을 통해서 DMZ를 거쳐서 야생동물을 통해서 온다고 이게 추정이 되는데 그쪽에서는 뭐 시별로 몇만 개씩 뿌리거든요. 산에다가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이 미끼 백신을 뿌리기 시작하면서 광견병 발생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통한 이런 광견병 전파는 지금 국가에서 이 미끼 백신을 통해서 잘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신경을 안 쓰고 살아도 맞아요. 될 만큼 네. 됐는데 아까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야생동물을 통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도시 도시요. 내에서 키우는 우리 반려동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걸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끼 백신을 통해서 잘 방어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우리 스스로는 얼만큼 방어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바로 문제인데요. 네. 광견병이라는 게 경기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에서만 발생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광견병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는 광견병이 박멸되지 않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네, 북한은 광견병이 발생하는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우리 딱 붙어 있는데. 네, 그래서 물론 DMZ가 있긴 하지만 북한과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광견병이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국가라고 사실은 봐야 되고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에 반려견 놀이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방문하는 개들을 대상으로 광견병 항체가 있는지 검사를 한 거예요. 128마리를 대상으로 했는데 64.8%만 항체가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 말은 35% 이상이 광견병 항체가 없는, 즉 밖으로 돌아다니는 개들인데 광견병에 걸린 다른 개나 다른 야생동물이 물면 광견병에 걸릴 수 있는 개들이 3분의 1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은 내가 키우는 개, 고양이한테 광견병 예방접종을 얼마나 잘 해주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수치가 나온 거죠. 아니 한동안은 심장사상충은 꼬박꼬박 하시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 그 부분 되게 신경 쓰고 살았는데 이 부분을 잊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네. 꼬박꼬박 사실은 예방접종을 해줬어야 되는 건가요? 해야죠. 이게 네. 법적으로 개고양이는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 대상입니다. 그래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고양이가 돌아다닐 때 지자체장이 걔네들 그 동물들을 격리시키거나 뺏어갖고 살처분을 시킬 수도 있게 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 물론 현실적으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법적 의무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만큼 광견병이 국가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방역상 중요한 질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개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키우실 때 어릴 때 기초 예방접종에 광견병이 들어가고요. 그때 맞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보강접종을 받아야 돼요. 주로 대부분 백신이 1년에 한 번씩 보강접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광견병 백신은 평생 1년에 한 번씩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는 야생동물령을 잘 받고 있지만 우리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내가 키우는 개고양이 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반려동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하셔야 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해서요. 내가 물릴 수도 있을 뿐만 그렇죠.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내가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어요. 근데 이때 광견병 예방접종이 안 돼 있다. 이거 사실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한테 감염이 됐을 경우에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게 치사율이 100%인 정말 위험한 질병이거든요. 아 그럼 저 그 방법은 우리가 뭐 그런 일 없었으면 네. 좋겠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저 사실 어렸을 때 그 개에 물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급하게 그 개 주인께서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약을 주시면서 빨리 네. 먹으라고 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뭘까 궁금한데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네. 예, 어떻게 빨리 처치를 해야 가장 되나요? 중요한 처치는 개한테 내가 물렸다. 그럼 주인을 통해서 이 개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혹시 확인을 혹은 반드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광견병 예방접종을 안 맞았다라고 하면은 빨리 보건소에 가서 광견병 항열청을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견병 의심된다라고 해서 빨리 그걸 주사를 맞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반려동물 주인분들은 특히 개고양이를 데리고 외출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뭐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반드시 맞으셔야 됩니다. 아 근데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주변에 참 우리 반려인들 많잖아요. 근데 과연 법적으로 이거는 다 맞으셔야 돼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식을 가지고 계실까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왜 아이를 키울 때도 딱 때 되면은 병원에 데려가서 예방주사 맞춰야 되잖아요. 사람 아이도. 근데 전 늘 말씀드립니다만 반려동물도 아이와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쁘다 귀엽다 뭐 겉으로 보기 아프지만 않으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반려인으로서 생각보다 가져야 할 지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모쪼록 또다시 광견병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져보는 반려인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네. 위클리벳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